고전과 현대를 연결하는 짧고 깊은 7분 철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 스토아 철학의 행복론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토아 철학은 에피쿠르스 철학과 대조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요. 스토아 철학의 행복론은 자연에 따르는 삶, 또 내면의 평정, 우리가 보통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고, 내면의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파테이아는 히라버로 아와 파테이아, 즉 패션이죠. 그러니까 아파테이아는 감정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화 철학자들이 무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왜냐하면은 패션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단어는 히라버의 파스케인이라는 단어에서 to be reacted,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이라는 뜻을 감정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인 조건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파테이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성에 따라서 오히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지 않고 항상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서 덕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명예와 같은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면 되게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재산이 많으면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 명예가 높으면 긍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강이 나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명예가 높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가 일반적인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런 아파테이아, 그런 내면의 평정을 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소인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판단만이 대단히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건강이 좋으면, 또 재산이 많으면, 명예가 높으면, 또 건강한 사람을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을 보면, 명예가 높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나의 곁을 떠날 것이고, 재산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재산은 나의 소유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명예 높은 지위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적 요소에 의해서 감정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나만의 태도와 판단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파테이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또 도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이런 행복의 기준이라고 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내면의 자율성과 통제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현대까지 그 정도의 삶을 살면서 왜 재산을 그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어? 너는 왜 건강이 그렇게 나빠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야? 너는 왜 명예가 낮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평가와 또는 판단에 영향받지 않고 나의 자율성 또 나의 통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행복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SNS, 소비 문화, 또 성과 중심주의와 같은 외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SNS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은 명품을 가졌는데 왜 나는 명품을 갖지 못하는가?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나는 왜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호텔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런 또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 그 수입이나 경제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소비 문화들, 또 지나치게 성과 중심의 결과주의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현대사회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시선과 비교를 통해서 자아를 상실해요. 그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또는 나는 왜 저 사람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에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대 사회는 스토아의 철학과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의 인정 또는 물질적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정, 아파테이아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는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소외, 불안, 경쟁 사회의 피로감,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있지만 항상 외롭고 또 소외당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적자 생존의 경쟁 사회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스토아 철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또 나의 감정에 대한 자극. 우리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성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또는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통제 가능한 일인지 통제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태도, 그리고 이성적인 삶에 대한 추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회복력과 평온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과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중요한 철학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다른 사람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점의 행복한 척의 그런 일시적인 행복보다 이런 지속 가능한 행복을 스토아 철학이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